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은 그냥 보합세입니다. 0.3포인트 상승 2729포인트고요. 거래량은 6억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6,6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5,500 매도, 기관이 1,2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100, 연기금이 43 매수했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 등락률이에요. 오늘 당일 거래량을 보니까요. 의료정밀, 전기, 전자, 비금속이 상승했고요. 증권주가 상승했군요. 증권주 상승은 3월 말 아마 배당 관련 상승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근데 배당에 대한 기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8% 상승한 거 보니까요. 반면 많이 빠진 거 그동안 큰 폭 상승했던 운수창고가 가장 크게 빠졌고요. 기계하고 철강금속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인데요. 제가 3월 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3월 달 등락률 보게 되니까요. 건설주가 약 12% 상승했고 의료정밀 약 9%, 통신 6.4%, 보험주도 있고요. 운수창고 약 4.6%, 의료정밀 9%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세예요. 거래량이 1290만 주니까 거래량은 이 정도면 많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00만 주 정도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거의 1300 정도 거래량이 되는 건 일단 좋아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2,500원 하락했고요. 네이버도 7,000원 2% 하락했습니다. 카카오가 보합이고요. 현대차 1.1% 2,000원 하락했습니다. LG와 기아 모두 하락을 했군요. KB금융도 0.8% 하락했고요. LG전자 하락했습니다. 뭐 큰 특징 있는 종목들 이게 뭡니까? 6.9% 상승한 종목 잘못 봤나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눈이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큰 특징의 종목들은 안 보이죠? 삼성출판사가 약 5% 상승했고요. 10% 상승한 종목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 또 본 것 같습니다. 네. 큰 특징 있는 종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 5,400만 주고요. 삼성전자 2,300 9번째.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 정도면 거래량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치고받고 난타전 벌였다라고 보이죠? 제 판단에는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주가 받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550만 주고요. 펜오션 오늘 460만 주, 4%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또 새로운 고객층, 그래야 주가는 출렁출렁 올라가는 겁니다. 메리츠증권 4.5% 크게 올랐군요. 삼성 하나는 아직 안 나왔죠? 메리츠 아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증권주 사가지고 뭐 손해는 안 보겠죠? 증권주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군요. 뭐 특별한 종목들 눈에 띄는 7% LG 에너지 솔루션입니까? 요새 기름값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제가 지방에 좀 갔다 왔는데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 그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가격에 대한 탄력성. 차가 안 막힙니다. 네,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반해서. 증권주가 메리츠 증권밖에 안 보였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인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군요. 이제 해외 차트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합입니다. 어제 오늘 보합 1219원
저 소폭 올랐군요. 뭐, 네, 뭐 MACD라든가 소나 차트 보니까요,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요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MACD라든가 소나 차트 모양 봐서는 아마 1200원 전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고요. 이게 전일인가요? 다우존스가 3월 24일이면 네, 어젯밤 맞죠? 오름세 보여줬어요. 뭐 오름세 보였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네, 하락세 보였습니다. 한국은 강보합세고요.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글쎄요, 좀 쉬어가는 모습일까요? 뭐 지표들은 괜찮습니다. 지표 괜찮고 아마 바닥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인데요. 올라가는 도중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집니다.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이기 때문에 봄철이기 때문에 어떤 큰 장이라기보다는 바닥 다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만 보여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바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뭐 출렁출렁 움직일 텐데 글쎄 15,000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요 물량대까지 이 정도 뭐 최고점 사상 최고점이잖아요. 그 15,000 근처만 가도 뭐 좋아 보인다 싶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쉬어가면서 봄철에 다가올수록 증권시장에는 그거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점차 사그러들거든요. 3월달 접어드리니까 각 가정마다 각 기업체들마다 투자할 게 많아요. 학생들 학용품 사줘야죠. 등록금 내야죠. 뭐 이제 4월달 되면 이제 봄나들이 다녀야죠. 5월달 되면은 스승의 날, 어버이날 뭐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돈 쓸 게 많아요. 각 기업체들도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이제 시설 투자해야 되죠. 네, 투자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큰 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빠지지 않고 버텨주면 행복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0.14% 상승했죠. 오늘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가장 좋아요. 단기 급등했는데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네요. 왜 그런가요? 이 주봉을 볼까요? 잘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주봉 차트가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죠? 이렇게 좋아 보이네요. 네. 조금 이제 조정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5,000서부터 28,000까지 왔으니까요. 3,000이죠? 네, 10% 이상 단기 급등한 게 일본인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오름세는 좋다, 거래량도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해인가요? 오늘 중국이 많이 빠졌어요. 1.17%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영향을 받나요?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그래프고요. 홍콩이 아마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2.47%. 이것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입니까? 18,000선부터 22,000원까지 4,000 올라갔죠? 20% 오르고 나서 오늘 2.47% 하락한 것 같습니다. 뭐 큰 기대고도 이 정도가 얻어맞는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좀 쉬어가는 모양새 같습니다. 대만인가요? 그래도 꿋꿋하게 뭐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얘도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까지 저항선 때 거의 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출렁출렁 가겠죠? 하여간 봄철 앞두고 뭐 큰 장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빠지지 않고 버텨주면 행복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우리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거의 마감돼 가죠? 월봉 차트예요. 3월은 2월달부터 거량이 많을 것 같고 2월은 28일밖에 없었으니까요. 1월부터 많을 것 같고 25일인데 거량이 좀 더 증가해 준다면 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보다는 많고 많아질 것 같으네요. 아마 잘하면 뭐 11월달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월달에 워낙 장대 음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상 돌파는 좀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20월 이동평균선이죠. 파란 선이 얼마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 2870, 뭐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반등한다면
2870 정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조정 국면이 진입하고 있어요. 큰 흐름은 조정 국면이에요. 네. 이때 1년 이상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한 7, 8개월이죠. 조정 큰 흐름의 상의 조정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단기 급락에 따른 좀 조정은 있겠죠. 그 정도 출렁출렁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월달, 5월달, 뭐 8월달, 9월달까지는 큰 장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좀 지루한 장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기대보다는 어떤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때 고점 이렇게까지 제가 떨어지지 않길 기대했었는데요. 거의 2600이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밀려가지고 2600에서 지금 멈춘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나오길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봐서는 참 그래프를 무시 못하는 거죠. 2600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죠. 이번 주 거래량도 좋았고요. 이번 주에 살짝 고개도 들었고요. 5주, 10주까지도 넘어섰고 20주까지 한번 도전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 듭니다. 20주가 2848. 그러니까 대충 2850부터 2900까지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이 정도, 네, 2850부터 2900. 월봉 차트상으로는 2870이었죠? 그래서 2850부터 2900까지 이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죠? 네, 바닥은 2600 정도에서 바닥은 확인한 것 같고요. 서서히 돌아서지 않겠나 싶어지고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돌아서고 있고요. MAC도 지금 뭔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단기 바닥은 2600에서 친 것 같고요. 아마 2850부터 2900 사이까지 반등 시도는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나 큰 장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움직이는 과정에서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일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봉 차트요.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요. 꿈틀거리고 있죠. 거래량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2750이라든가 뭐 2800 언저리 가면 터닝 하겠죠. 역시 곡선 볼까요? 여기입니다.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고 이거 봐서는 주가 지수도 지금 꿈틀거리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NF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와 있군요. 2750만 넘어서면 모양은 조금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이 2729포인트니까요. 2750만 넘어서 주면 여기 살짝 고개 돌렸군요. 네,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즉 거래량 21선도 돌아섰고요. 여기 지수 21선도 좀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역시 여기서 보게 되면 살짝 고개를 돌렸죠. 바닥은 확인해서 좀 돌아서는 모양새 같습니다. 확실한 건 2750 지난 2월 중순경부터 2750 이하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다음 주 그 2월 3월 말입니까? 빨라요 시간이. 3월 말 4월 초 월말 월초 장세 때 2750 해서 2800을 향해서 올라간다면 전반적인 모양새는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좋아지고 있고 주가지수 21선 돌아서면서 주가가 21선 위에 있고 올라간다면 2850부터 2900 사이 이 정도 아니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네. 물론 더 욕심은 내도 되겠으나 일단은 짧게 보는 게 좋겠죠. 네, 짧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건 제가 쓸데없는 거 예전에 해놨는데 큰 의미가 없죠.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850서부터 2900 정도는 단기 목표치. 전체 장이 움직인다기보다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4월 초.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름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어떤 큰 흐름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MAC라든가 지금 소나 OBV가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별 종목이 움직일 것인지 한번 또 종목도 봐야 되겠죠. 업종지수 왔으니까요. 저기 건설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주가 워낙 많이 떠가지고 제일 모양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네, 확인했고요. 월봉 큰 흐름은 조정인데요.
지금 3월 달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지금 대량 거량이 터지고 있어요. 긴 장대 양성 나오면서요. 바닥은 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MAC라든가 지표 봐서는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요 장대 음선을 장대 양선이 받아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큰 장이라기보다는 바닥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뚝 강하게 박았어요. 네. 돌파 시도할 걸 보여주고 126인데 집수가 뭐 돌파 시도 하겠죠. 이때 거래량 직전 고점 140 그때 거래량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더 많아요. 돌파 시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돌파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건설주 뭐 저항선 돌파했잖아요. 작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거의 9개월 만에 저항선 돌파했고 20주 이동 평균선 돌아서고 있군요. 역시 곡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긴 이거죠, 이거. 그쵸? 이거죠? 좋아요. 지금 강하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거량이 강하게 돌아서고 있고 주가 지수도 지금 살짝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 큽니다. 네, 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조금 뭐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름세. 이제는 조정 시저가 매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봉 차트상의 MAC라든가 OBV라든가 소나도 좋아요. 살아있고 거량이 대량 터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 21선 만날 때까지 옆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21선 만나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 만나게 되면 다시 반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르는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게 그 전쟁이라는 게 당사자들은 슬프지만 주변국들은 전쟁 이후를 또 대비하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도 뭐 우크라이나 발음이 좀 이상하네. 우크라이나인가요? 네, 공사 현장에 참여하겠죠. 건설 현장에 참여할 걸로 보여집니다. 워낙 많이 지금 파괴가 돼가지고요. 아마 복구 작업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민간 주택도 파괴됐지만 아마 원전 또 뭐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많이 파괴됐겠죠. 뭐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도 막 갈 걸로 보여집니다. 당장 뭐 돈으로 받아온다기보다는 뭐 지하화전이라든가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뭐 그것 때문에 뜨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네. 아마 네, 휴전협정 맺으면 한번 또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항상 휴전협정 맺어지면 건설주가 항상 어떤 기대감 많이 반등합니다. 예전에 이란 이라크 전쟁 끝났을 때요. 건설주가 한 달간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50% 이상 100%죠. 네. 그때 대림산업이 14,0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갔었고요. 현대건설이 12,000원짜리가 뭐 25,000원, 26,000원까지 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분위기 미리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네요. 네. 그리고요, 건설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또 뭐가 있었죠? 운수창고 한번 볼까요? 운수창고도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2011년도 고점서부터 하락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단기 급등 조정, 이 상승폭 둘, 넷, 몇 달이죠? 8칸 상승을 했어요. 게다가 4칸 정도 하락했죠. 상승폭의 한 40% 하락한 것 같습니다. 절반 하락했나요? 네, 절반 하락했군요. 50%.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 시도 이렇게 하는 거 보여집니다. 뭐 조정은 물론 있겠지만 나빠 보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두 개 모양은 좋지는 않죠. 지난주 상승에 따라서 이번 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맞받아친 거거든요.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있어요. 좀 쉬어가는 모습은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2100 언저리까지 20주 동 평균선 돌아서는 것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당장 서둔다라기보다는 둘, 넷, 뭐 네다섯 칸 올랐으니까요.
2000 이 언저리까지 이 정도 20주 이동평균선 만날 때까지는 좀 조정이 있지 않겠니? 이런 기단을 좀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표들은 좋아요. 이 정도면 거래량 바닥 탈출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심 계속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봉 차트, MACD, 뭐 소나, OBV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20주에서 22동 평균선에서 맞닿고 있는데요. 살짝 이 정도까지 하면 오지 않겠어요? 2100원짜리까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은 게 아니라 항상 쉬었다 가야 다시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겠나 싶어져요. 2100원짜리까지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고 좀 쉬었다 올라가지 않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관심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를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KT가 나오는군요. 월봉 차트 3월달 좋죠? 오늘이 25일이고 26, 내일 26, 27, 8, 9, 11 나흘 남았죠? 좀 더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월봉 차트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바닥 탈출, 직전 고점 상향 돌파 시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때 거래량만큼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점 가서 한번 얻어맞을 수는 있겠으나 모양은 참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때부터 내려간 조정입니까? 요 조정인가요? 이때부터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걸 돌파했다고 봐야 되겠죠? 모양이 참 예뻐 보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한번 돌파 시도했고요. 일시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전 고점 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짝 뭐 한두 달 쉴 수는 있겠으나 모양은 참 좋아 보인다. 주봉 차트가 더 환상이고요. 네. 날개, 천사 날개죠? 나이키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 근접에 따른 조정받아주고 다시 올라간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장대 음선을 장대 양선으로 또 받아줬군요. 주봉 차트인데 거래량 증가해지고 MACD라든가 OBV, 소나 차트 좋아 보입니다. 일봉 차트 볼게요.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이대로 갈 것인가? 그냥 올라가면 또 의리가 없죠. 네. 이대로 올라가면 누가 안 따라가요. 한번 출렁거려주고 놀란 가슴 또 팔아주고 손바뀜 한번 이루어져야 되겠죠. 글쎄 뭐 따라가는 거는 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안 따라갔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그럼 뭐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 조금 보고 싶습니다. 뭐 급등에 따른 요 20일동 평균선 또는 11일동 평균선까지는 조정 거치지 않겠니? 그래서 한번 출렁거릴 때 이 33,000원대 근접시 한번 매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갖고 가야 되겠죠. 뭐 통신 봤으니까 마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입니까? 월봉 차트부터 볼게요. 나빠 보이지 않죠? 괜찮습니다. 월봉 차트 아직 3월달 안 끝났고요. 나흘 남았으니까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하겠죠. 뭐 나쁘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조정 받으러 갔는데 조정이 받으러 가는 도중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충분한 조정 거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급등한 것은 3개월 급등했는데요. 하락은 지금 꽤 많이 8개월 조정 거쳤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충분한 조정 거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 차트 제가 그저께 수요일날 그렸었나 화요일날 해놨었나요? 이렇게 화요일날 했었나 봅니다. 몇 가지 정상까지 왔네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돌파 시도 하겠죠. 살짝 조정 거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모양이 참 좋아 보이네요. MACD. 다음 주에는 돌파 시도하는 모습 볼 것 같습니다. 얘는 돌파 시도한다면 조정 거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일봉 차트고요. 그렇죠? 이 저항선에 따른 조정은 있으나 지금 21선 거래량 다 좋아 보입니다. 역시경 곡선 볼게요. 좋아지고 있어요.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지수 PNF요. 딱 만났나요?
그렇죠? 딱 만났죠? 다음 주에 돌파 시도해서 올라간다면 모양은 참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 요 정도, 네, 여기에 대한 그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돌파 시도했죠? 매수 신호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KT, LG 플러스, KT가 선도 주자인데 KT 따라가기가 좀 불안해요. 그러면 LG 플러스도 따라가겠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PNF 때 그랬는데 이게 동차 때도 이게 나타나는군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거래량 증가해주고 나빠 보이지 않아요. 주가지수 21선 돌아서고 있고요. 13,500원에 지금 14,000원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500원 차이밖에 없고 돌아서고 있어요.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주가 21선까지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 돌파 시도할 것 같고요. 조정이 있다면 아마 돌파 시도의 조정 아니겠나라는 생각됩니다. 네, 좋아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봐야 될까요? 얘는 뭐 배당인지 뭐 액면분할인지 한번 떴기 때문에 네, 차트 보고 분석하기는 조금 혼자만 이때 올랐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KT하고 LG 플러스가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요. 그쪽에 관심 갖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운수창고가 먼저 움직였다가 먼저 조정을 거치고 있죠.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또 화요일날 그려놨었나요? 이 박스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스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지금 15개월째죠? 오르락 조정 이런 모습 쭉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지금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때 대량 거래가 이때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요 정도 또 거래량이요 요 때인 것 같아요. 요 정도 가격이죠. 네. 가격상으로 뭐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이고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번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승객보다는 화물 운송, 대한민국의 항공 물류의 선도주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 물류로 수출하는 물량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승객이 안 타더라도 수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수익은 생기고 있어요. 수출 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뭉쳐있죠? 주봉 차트인데 뭉쳐있고 MACD도 바닥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거래량이 지난주는 거래량과 장대 양선 나왔는데 이번 주가 조정 거치면서 조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쉬어가야 좋아하죠. 계속 올라가면 못 따라가잖아요. 바로 이거 같아요. 직전 고점 여기서 좀 조정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가격대에서 3만원이죠. 이거 돌파 시도 안 되면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뭐 여기서 요거 21선까지 여기서 좀 꿈틀꿈틀 거릴 것 같아요. 거래량 증가해주고. 그럼 지금 단기 조정 국면이에요. 이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뭉쳤다가 답 올라가지 않겠다 싶어집니다. 이 정도. 뭐 29,000원, 3만원대에서 옆으로 좀 더 길 것 같고요. 그러다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관심은 계속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다면 전 계속 구하고 싶어요. 안 오른 종목 찾으려면 뭐 대한항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큰 걸. 여름 장세 다가오는데요. 빠지지 않고 버텨주면 땡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제 많이 떴고요. 오늘 좀 조정 좀 거치고 있군요. 아마 얘도 직전 고점에 따른 조정인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근접시. 네. 올롱부터 볼까요? 괜찮죠? 그렇죠? 올롱 보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2014년도부터 조정 거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했으나 나름대로 그래도 뭐 한 10만 원에서 22만 원, 25만 원까지 갔다 봐야 돼요. 100% 상승했죠? 절반 빠졌죠? 다시 반등 시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격상으로는 뭐 큰 부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을 좀 수반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직전 고점 따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MACD라든가 뭐 지표들은 나쁘지 않아요. 소나도 좋고 오비브도 좋습니다. 1번 차트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살짝 조정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기죠. 직전 고점에 따른 조정.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사느냐? 21선 근접할 때 사면 돼요. 21선 만날 때까지 좀 쉬었다 기다리는 거. 안 오고 올라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네. 21선 근접할 때 사는 게 용기죠.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요. 나 21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대충 요 정도 가격일 것 같아요. 요 정도. 17만 7,500원인가요? 요 정도 직전 고점 원절이 있고요. 아마 이 정도에서 21선과 만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한 1,000원 정도, 만원 정도 빠지나요? 지금 18만 6천원이니까요. 이 정도 내려오면 이 정도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오면 말고 기다렸다가 사보는 것도 네. 지금 기다렸다 살 종목들이 좀 있지 않나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네요. 얘도 2,000원서부터 3,000원까지 한 50% 올랐죠. 소문 소리 없이 올랐다가 좀 조정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월방 차트 아이고 이거 뭐 그래프로 월봉은 뭐 한번 고생했던 종목들이라 월봉 주봉이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근데 올해는 또 수출 잘 되겠죠? 네, 뭐 정권 바뀌어서도 기업들은 열심히 하겠죠. 뭐 얼마나 또 삥을 뜯길지는 모르겠지만 잘 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2,600원 언제까지 오지 않겠나요? 직전 고점이 2,700원이고요. 2,600원 있고요. 이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전 이 정도? 일단 21선 깼기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해지고 조정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이어지고 있어요. 2,600원 어디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칸 정도 있나요? 10칸 정도? 그러면 5칸 정도 내려오면 쉽게 보죠 뭐. 2,600원 언저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름폭이 한 절반 정도 내려오면 2,600원 언저리. 이게 61선이죠. 이 정도까지 일단 보면 왔다가 좀 겼다가 다시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네. 2,600원 언저리. 좀 꿈틀거릴 것 같아요. 네, 대한원도 좋아져야 되겠죠. 페노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 단기 급등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한해운 같이 오름폭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오름세 보였다가 크게 빠지고 있는 거 봐서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으네요. 주봉 네. 5,000원서부터 7,500원 50% 상승에 따른 조정은 예고된다. 그러나 바닥 탈출은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네. 얼마 정도 사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빠졌네요. 4.24%.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 같아요. 50% 급등에 따른 조정 쉬어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2칸 올랐죠? 그럼 6칸 빠진다고 봅시다. 둘, 넷, 여섯, 6,250원 정도겠네요. 그럼 오름폭의 절반 정도 빠지는 거예요. 6,250원, 이 정도. 네. 6,000원에서 6,250원 언저리, 6,250원. 딱 중간쯤 되겠죠?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네, 이 정도까지 조정 좀 있을 것 같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올라간 거 확인했으니까요. 6,250원 정도 한번 기다려 보겠다. 글쎄요, 이렇게 갔다가 그냥 밀리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연초 때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요. 2022년도를 어떤 예고하는 그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세장 때 꿈틀거렸잖아요. 어떤 서막을 보여준 거다. 그래서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엘리오트 파동 1차 상승했잖아요. 2차 조정이 있겠죠. 이 정도까지. 다시 한번 제 3차 상승 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세요. 현대 미포조선요. 움직여야 될 텐데 오늘 후배를 만났는데요. 예, 군대 후배를 만났는데요. 뭘 사면 좋겠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자, 유튜브 하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미퍼조선도 얘기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 안 하잖아요. 그래프가 좀 매매가 좀 지저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했어요. 매매 좀 지저분해서. 그래서 현대미퍼조선이라든가 네, 현대중공업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가겠죠. 네. 제가 2022년도에 좀 기대했던 것들이 중공업 관련주거든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길게 보면 뭐 여기서도 이 정도로 봐야 되나? 요걸 좀 돌파했다가 가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건 지금 돌파해서 올라갔다가 저항선 돌파했다가 10년 이상의 저항선 돌파했다가 일시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일 걸 판단됩니다. 이런 걸 숨고르는 국면 이렇게 보여지네요. 올라가겠죠? 2005년도군요. 지금까지 충분히 조정 거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뭉쳐가죠? 주봉 차트예요. 2005년도가 아니고요. 2021년도 5월입니다. 쏘리. 네, 눈이 좀 침침하네요. 뭐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예쁘게 조정 거치고 있는 것이죠. 가격상으로 뭐 큰 부담이 없지 않나요? 여길 본다면 네, 좀 그렇지만 이 정도면 뭐 큰 부담 없잖아요.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겠어요? 중공업주는 올해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후보한테 이 중공업주 가지고 한번 기다려봐라 그랬습니다. 땅 샀다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해봤던 거. 현대중공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9180 현대중공업입니다. 일봉 차트군요. 주봉 차트 괜찮죠? MACD 좋고요. 일봉 차트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죠. 12만원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그럼 연중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인가요? 요거가 있기 때문에 좀 초는 쳤군요. 요거 무시한다면 네, 요 가격대가 아마 사상 최고치 아니겠나 싶어요. 12만원 곧 돌파하겠죠. 돌파해주면 12만원 돌파한다면 좀 무섭게 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이쪽이겠죠? PNF 12만원 돌파해 준다면 모양은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고 있네요. 거래량도 이 정도면 증가해 주고 있고 12만원 돌파해 준다면 이 종목은 이제 뭐 물량 저항대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직전 고점에 따른 지금 조정인데요. 뭐 20에서 닫고 올라갈 수는 있겠어요. 12만원만 돌파해 준다면 참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한 10주 정도 사놓고 길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조선해양입니까? 얘도 월봉 차트가 있고요. 시간이 또 벌써 40분 다 돼가는군요. 길게 하면 또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월봉 차트인데 큰 부담이 없나요? 언제까지 바닥을 길까요? 그 정도죠. 근데 20주 이동평균선에 지금 저항선을 받은 게 작년 7월 이후입니다. 이것만 돌파해 준다면 얘도 바닥 탈출 저항선 돌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 이 저항선을 돌파할 것이냐, 20주를 언제 돌파할 것이냐, 계속 관심 있게 여러분들 이 종목 바닥이에요. 나 올라간 거 싫어. 오르고 내리고 확실하잖아요. 나는 오르지 않는 종목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런 거 갖고 있다가 20주 이동평균선이 네, 92,000원대 있습니다. 요 돌파 시도하면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따라가면 좋겠죠. 근데 일봉 차트 봐서는 지금도 한번 우리가 미리 한번 선빵 날리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루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만 하면 선빵 한번 날려볼 때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한국 네, 해양 괜찮죠? 앞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은요 북한과 잘 대화를 해가지고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물량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에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면 그 우리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시베리아를 달리고 중국 대륙을 달려 가지고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현 정권 들어서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지가 않아서
육상 물류는 좀 힘들 것 같고 결국 해상 물류잖아요. 한국에 수출하려면 배 아니면 비행기잖아요. 철도나 도로는 지금 뭐 북한에 도로 놔준다, 철도 놔준다, 그럼 퍼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힘들 것 같고 결국은 네, 조선해양, 해양수산, 조선해양, 네, 대한해운 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대한민국 세계 빅10 8번째 무역 강국이잖아요. 결국 배들이 선박이 네, 수출 물량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이라든가 뭐 해운업이라든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운수창고죠, 물류업종, 그리고 이런 조선해양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우 조선해양도 뭐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갈까요? 건설주 아까 한번 보지 않았나요? 현대건설만 봤었나요? 그러면 GS건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00 6360입니까? GS건설을 제가 화요일날 이렇게 그려봤는데 수목금 올라갔군요. 쉬지 않고 가고 있군요. 좋아 보입니다. 깃발령이잖아요, 깃발령. 근데 왜 못 올라가느냐? 아직 대량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올라가거든요.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나 보네요.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항상 예쁘진 않아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요 22동평균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봉. 아이고, 이거 봐서는 뭐 GS건설 가격 부담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쁘죠? 참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다시 고개 들고 있고 가격 부담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뻐 보이네요. 옛날 12만원대 이럴 때가 있었었죠. 네. GS건설 아마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휴전협정 내려지면 건설주가 한번 이 주식시장에 활력을 한번 불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GS건설 네, 이거 뭐 물량 밀집대가 2021년도부터 지금 15개월 정도 계속 이 가격대에서 밀집되고 있군요. 이 가격에서. 이거 보니까요. 요거 아닙니까? 요거죠? 요 정도 이렇게 그래,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쵸?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항선 돌파해서 지금 직전 고점 언저리 조정인데요. 거래량 좋고요. MACD 소나 다 좋잖아요. 거래량 좋고요. 선빵 날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잖아요. 거래량 증가하고 지수 증가하고 있고, 그쵸? 조정시 저가 매수죠. 좋아 보여요. 네, 돌파했습니다. PNF 상으로는 직전 고점부터 돌파해서 돌파 후 좀 조정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봉 좋고요. 일봉 좋고요. 현대건설 좋고 GS건설 좋고 그렇습니다. 20일 동평균선이 지지해 줄 것 같아요. 46,000원 언저리. 네, 아마 곧 휴전 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곧 휴전 되겠죠? 휴전되면 뭔가 건설주가 항상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분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보세요. 네, 그리고 코롱 한번 볼까요? 동부건설 볼까요? 코롱 볼까요? 코롱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네, 난 오른 종목 싫어 그러면 좀 발 느리더라도 이런 종목 관심 갖는 게 좋겠죠. 근데 아마 네, 우크라이나 간다면 현대나 GS가 좀 더 발빨리 올라가겠죠. DL 볼까요? 대림 오늘 많이 밀렸어요. 네, 이렇게 21선 정도 네, 근접할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따라가는 것보다 올라간 거 확인했으니까요.
네, 지금 봐서는 뭐 GS하고 현대건설이 건설주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휴전 협정 때는 한번 좀 빵긋하지 않을까 싶어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오늘 보합이군요. 거래량이 오늘 어제 많이 됐군요. 어제 많이 됐고 오늘도 이 정도면 1300만 주였거든요. 나쁜 거량이 아니에요. 예전에 1500만 주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 크게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요, 작년 서울 보선 보궐선거 5월달에 있었습니까? 그 앞두고 2달 전 3월달부터 내리 팔았어요. 대선 때까지 내리 팔았습니다. 뭐 그 명분이 있었죠. 30%까지 금융자산 중에서 30% 주식장 증권 가지고 있는데, 주식 가지고 있는데 15%까지 줄이겠다는 명분하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주시장을 폭락시켜 놨습니다. 매매 패턴 보면 알아요. 저게 물량 줄이기 위한 매매인지 물량을 명분으로 한 주가 빼기 건지 거래량 동향 보면 알거든요. 그건 주가 빼기를 위한 매매 동향.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연기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플러스 아닙니까? 오늘 기관 중에서 외국인 매도 우위고요. 기관 다 매도 우위인데 연기금만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매수할 것 같아요. 저기 비중 줄이기 아마 이제 잊어먹었을 겁니다. 네. 언제 우리가 10%까지 줄인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렇게 나오겠죠. 네. 우리는 시장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거야. 아마 계속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일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그 종목 받치기보다는 주가지수 받치기에 전념할 거거든요. 주가지수 빠지지 않는 걸로. 그럼 주가 받치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하락하는 걸 막아주겠죠. 네, 지수 받치기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가격대에서 7만 원 전후죠. 그래서 크게 더 이상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대도 부담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건 조금 더, 빠지는 것 정도는 계속 받치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은 국민들의 소중한 연기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 못지않게 연기금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수혜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좀 밀렸네요. 근데 지표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아마 21선 돌파했으니까요. 그래서부터 가장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주길 기대해 봅니다. 월 추정세까지도 좀 더 보고 싶고요. 심각하게 빠졌는데요. 올라가면 20만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만원 계속 근접 시도하겠죠. 20만원 힘들고요. 20만원 근접 시도 할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도전하겠죠.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하락시마다 연기금이 열심히 아마 받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보니까요 48분이에요 더 하고 싶은 종목 많거든요. 오늘 제가 후배한테도 제 밖에서 주식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후배도 예전에 저랑 같이 동서증권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라서 증권맨들끼리 토론을 좀 했습니다. 제 이용하는 고객들 보니까요 지금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 제 고객의 거의 90%예요. 그리고 7, 8%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이거든요. 주 고객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이 제 고객인데요. 그분들은 동서증권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서증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때 업계, 그래도 업계 두 번째 증권사 사관학교로 부르던 동서증권 같이 근무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한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주식 얘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후배가 예전에 토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토론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아모레퍼시픽도 관심 좀 가져라. 많이 빠졌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지금 부릴 때가 바닥 아니겠니? 길게 본다면 얘가 얼마나 더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일 것 같고 언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는데 뭐 코로나가 뭐 언젠가는 조금 멈추지 않겠니?
지금 대면 수업인데요. 대면 수업 학교에서 한 50명 정도 학생이 있으면 50명 중에서 매주 한 3명, 4명 정도는 코로나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라 그냥 회복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병원에 꼭 입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있으면 후유증이 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병원에 꼭 입원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 없애야 되겠죠?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종목이 많으나 이상 멈추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궁금한 종목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많은 질문을 주시면 내일 모아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좋은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